네, 7단원 심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분포하고 있는 물의 부피 비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많은 게 해수고 그 다음에 민물들 중에서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이렇게 이겠습니다. 자,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네, 순환하고 있죠. 자, 지하수는 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수권의 97.47%는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바닷물은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담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빙하죠. 빙하. 해수는 바닷물이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해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수자원 총 이용량과 연도별 이용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요. 연도가 진행될수록 이 수자원이라는 건 물이에요, 물. 물의 총 이용량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보겠습니다. 수자원의 이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지금 증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가장 많다. 지금 보면은 수자원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 등등 있는데 가장 농업용수가 1등이죠. 그렇죠? 맞네요. 자, 생활용수의 이용량은 생활용수는 여기 있죠. 생활용수 제일 아래쪽에 1900년에 비해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해수를 담수로 바꾸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자원의 이용량은 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 농업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전 세계의 표층소 분포예요. 자, 표층이라는 건 지구 밖에 있는 물, 표면이라는 거예요. 표면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 자, 이 표면 온도는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이 저위도 지방은 따뜻하고 적게 받는 고위도 지방은 차갑겠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네, 답은 3번인데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에너지 양이 적게 도달하는 것이죠. 고위도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고위도. 자, 4번 연직수온 분포. 깊이 내려갈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자, A는 무슨 층? 혼합층. 너무 자주 나왔다 그렇죠? 자,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네. 바람의 영향, 태양 에너지 영향 거의 받지 않는데요. 왜요? 깊어서요. 봐도 무슨 층이다? 심해층이 되겠죠. 자,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이제 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요. 어떤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과 비율이다. 자, 염류 A, B에 대한 설명. 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두 번째 비율 차지하는 건 기억하자 그랬어요.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는 건 누구예요?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이 되겠고, 두 번째는 누구죠? 염화 마그네슘이죠. 쓴맛을 나타내죠. 짠맛, 쓴맛.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이죠. 쓴맛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5번 140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해수의 양은 얼마인가? 네, 지금 이 염류들을 모두 합친 것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35g이라 했어요. 그러면 35g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몇 킬로그램에 1kg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g은 이거 몇 배예요? 4배잖아요. 그럼 바닷물도 4배 있어야 되겠죠? 4kg. 자, 그 다음 염분이 31인 해수 1kg을 증발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황산 마그네슘의 양은 얼마냐?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우선 1kg 기준이니까 여기에 염분이 31이라는 것은 총 염류의 질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31g이라는 거예요. 총 염류, 모든 염류를 합친 게 31g이라는 거예요. 31. 그 중에서 황산 마그네슘은 그럼 얼마냐라는 거거든. 그럼 황산 마그네슘이 뭘 찾으냐면 여기 이 표에서 황산 마그네슘의 비율을 보세요. 자, 비율이 얼마예요? 4.8%잖아요.
네, 이 4.8%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분의 4.8이라고 하는 이 양은 바뀌지 않는다. 왜? 염분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어느 바다나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염류가 31g 들어있으면 황산 마그네슘은 4.8% 들어있어요.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답은 그러면 약 1.5 정도 된다는 거죠. 8번에 염분이 40인 해수 전체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다. 자, 마찬가지예요. 염분이 35인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양은 얼마냐? 염화나트륨은 항상 비율, 이 78%라는 비율은 어떻다? 일정하다. 염분 밀정의 법칙이죠. 그러면 35인 염분의 바다에서 있는 염화나트륨 양은 얼마냐? 똑같아요. 35라는 건 전체 염류가 35g이라는 건데 이 35g의 몇 퍼센트? 78%. 100분의 78. 요걸 해주면은 염류양이 나오겠죠. 약 27g이 나온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류네요. 해류.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를 보시게 되면은, 자, 해류 한번 이름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해류의 큰, 난류의 큰 줄기, 무슨 해류? 쿠로시오 해류. 자, 그러면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둘로 나눠져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황해안으로 오는 걸 황해, 난류, 동해로 가는 건 동한, 난류, 그 다음에 우리 연해주에서 내려오죠. 차가운 물이니까 연해주, 한류가 될 것이고, 이게 뭘로 바뀌어요? 북한 앞을 지나면서 북한, 한류로 바뀌죠. 여기에 뭐가 형성이 돼? 조경, 수역이 형성이 되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해류의 이름과 기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류를 골라라, 찬물을 골라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 B와 E가 되겠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5번이죠.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는 모두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아니죠. 난류만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12번 조석에 대한 설명. 조석이라는 건 밀물과 썰물이죠. 네, 이거는 하루를 주기로, 자, 하루에 몇 번? 만조. 하루에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득 차는 거, 이걸 만조라고 하죠. 이 만조가 하루에 몇 번? 2번.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빠져서 썰물 때문에 물이 빠져가지고 생기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조. 간조도 하루에 2번. 이렇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석이라고 하는 거죠. 네. 한 달이 아니라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석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조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가장 높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하는 것이고,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13번 그림은 하루 동안의 어느 지역의 하루 동안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을 때가 뭐예요? 만조. 그 다음 높을 때가 뭐예요? 만조. 가장 낮을 때가 뭐예요? 간조. 낮을 때가 간조. 그래서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일어나는데, 만조에서 만조까지 다시 만조에서 다시 그 다음 만조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주기. 뭐의 주기? 조석의 주기. 이게 약 얼마라고요? 약 12시간 25분 걸린다라고 했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석에 의해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죠. 맞고요.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는 거 맞고요. 조석의 주기는 A가 아니라 C가 돼야 되겠죠. C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겠죠. B. 여기까지. 조차는 조석의 차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7m 정도 되는 것이고, 6m 정도 되는 것이고, 13시경이 아니라 여기 13시경 맞네요.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네, 수고했습니다.